네. 오밤중의 뉴스 지금 시각이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 탄핵 소식입니다. 검사 탄핵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검사 탄핵,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김영철, 이 중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관련된 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8월 달이죠.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 청문회도 열 예정입니다. 아마 이 같은 순서대로 다른 검사들도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철 하고 나면은 뭐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4명의 탄핵안 관련된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모두 만들어지면은 차례차례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정해질 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조사 계획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본 궤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검사 탄핵 절차가 지금부터 착착 진행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제는 탄핵 소추까지 걸리는 것이 시간만 문제가 될 뿐 탄핵이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과 다름없습니다. 국힘당이 지금 엄청나게 뻗대고 있습니다만 뻗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한편 지들도 얘들 중에 몇 사람은 탄핵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정석 검사 같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이 앞서서 맨 먼저 탄핵을 당했던 이 보복 기소 사건 때문에 탄핵을 당했던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도읍이 사실상 이 탄핵 심판을 태업을 했죠. 탱자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백히 범죄 혐의가 있고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탄핵까지 가지 않는 아주 황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바뀌었죠. 정청래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검사 그 누구도 헌재 가서 탄핵이 기각될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검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맨날 지들이 누군가를 잡아 족치고 법정에 세우는 일만 해왔지 자기 자신들이 거의 피고와 같은 입장에서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당하는 거지 이제. 당해보면은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내부가 지금 뒤숭숭한 정도를 넘어서 지금 아주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시끌벅적하다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큰 소리 치고 여기서 딱 반대쪽에서 또 막고함을 치고 이런 것도 시끄러움이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웅성웅성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 상황이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고 하지는 않으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가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그 한 사람만 바보를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면 되지만 누구인지 어디인지 모르는 데서 웅성거림이 커진다는 거는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못 피하겠다. 적어도 몇 명은 한 절반 정도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떠듭니다. 자기들도 이제 아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정치검사들, 윤석열, 한동훈을 추정하는 그 정치검사들은 어떤 꼼수를 쓰고 있을까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7월 초에 법사위에 회부가 됐던, 지난 7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직후에 법사위로 회부가 된 이 검사 탄핵안, 강백신, 어미존, 박상용, 김영철 이 4명의 정치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상정이 됐고 거론이 논의가 됐습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이 탄핵 관련 조사, 이 사람이 과연 탄핵 당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자, 이 조사 방안에 대한 얘기가 다뤄졌습니다. 탄핵안이 다 상정이 됐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첫 번째인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펼친다 하는 얘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대체로 내용은 그래요.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8월 14일에 검사 탄핵과 관련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청문회 대상은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말 그대로 오빠라고 불리던 검사죠. 이거 예, 장시호가 그렇게 불렀다나 어쨌든 예, 장시호가 스타라고 했구나. 스타. 예, 스타라고 했다는 바로 그 검사가 첫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스타 검사, 김 검사,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장시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예. 예, 모두 4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대충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의 삼성 전세권 문제, 우리가 항상 의혹으로 지지했던 그 건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수사하지도 않고 끝내버렸다는 의혹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바나 컨텐츠, 이 김영철 검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담당했었대요. 참네. 장시호 얘기는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 그냥 가십거리가 되고 망신거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탄핵까지 안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부분, 당장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빼박이죠. 수사를 대충 해가지고 수사를 거의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아서 범죄자를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쪽 얘기를 들어봐도 탄핵안이 계속 헌재에 와서 쌓이는 것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다 기각해서 돌려보낼 경우에 국민적인 비난을 자기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핵안이 자꾸 쌓이는데 이걸 다 기각을 한다? 그러면 그 욕을 전부 다 헌재가 먹어야 되죠. 지금도 벌써 한 명 탄핵을 기각했다가 비난을 자신들이 오롯이 덮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법원에서 이거는 보복 기소였다라고 판결까지 내려줬는데 보복 기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도 탄핵을 안 시켰다라는 거는 검사들은 무조건 판사들이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을 사실로 입증해버린 사안이 된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 7건, 8건 막 들어올 건데 이걸 다 기각시킨다? 네. 헌재도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 후배 검사들이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선배 검사가 된 지금 국회 법사위에 와 있는 유상범이나 주진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선 것 같아요. 곽규택도 마찬가지죠. 뭐 주진우, 곽규택, 유상범 이 세 사람이 거의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깐족거림과 시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자, 관련된 내용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부터 제6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와 관련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맞네, 사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 조사계획서 채택입니다. 이에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조사 청문회를 포함한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사건조사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응? 지가 뭔데라고 얘기하죠. 곽규택 의원의 지가 뭔데. 다시 묻겠습니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네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아까 먼저 보여드린 그 장면은 네가 뭔데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 정청래 위원장이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그 장면을 집중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장면입니다. 앞서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장면까지 보시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가 뭔데 발언할 수 있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옹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네, 보셨죠? 참, 지가 뭔데 이래놓고서 하는 얘기가 더 뻔뻔스럽습니다. 지가 뭔데 이거는 반말이 아니다. 뭐 저런 희한한 논리를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네, 검사라는 애들이 이렇습니다. 검사라는 애들이 이래요. 이렇게 고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지가 뭔데 이거 반말 아닙니다 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검사로 있었다는 게 그게 기가 막히잖아. 아니 그렇게 어거지를 써도 지금까지 통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참. 아이고. 자, 국힘당 얘네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기는 이유, 계속해서 이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 탄핵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불법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네. 국힘당의 논리는 매우 희한합니다. 아니, 탄핵 소추를 아예 하든가, 탄핵 소추도 안 해놓고, 통과도 안 시켜놓고, 갑자기, 법사위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조사를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본회의 보고를 했으면 바로 소추 여부를 판단해버리면 되고 표결해버리면 되지. 왜 법사위에 내려와서 또 조사를 한다는 거냐? 이게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이게 불법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이런 걸 보고 개나 밟은다 라고 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국힘당 쪽 애들이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떠든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정종섭이라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힘당이죠, 자한당 국회의원이었던 정종섭, 이 사람 유명한 행정법 학자예요. 이 사람이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로 행정법 학자인데 국힘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장관도 했는데 장관 때 뭐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브라보, 건배, 간파이 이랬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지가 탄핵 당할 뻔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이 빠졌다. 피청구인이 탄핵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증거 수집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증거 수집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당시 기사를 그대로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헌법학자인 정정섭 자유한국당 대구 동갑국회의원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이 빠졌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증거 수집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라고 지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요, 나중에 박근혜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회가 탄핵 결정을 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조사와 선례 및 법리 해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 조사 절차를 마치지 않고 바로 탄핵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박근혜도 주장을 했어. 지금 뭡니까? 탄핵을 하기 전에 증거 수집부터 먼저 하고 탄핵 관련된 조사부터 하자라고 말한 건 지들이 먼저였어. 그런데 그대로 해주니까 이제 와가지고 뭔 또 개소리야. 네. 이게 바로 국힘당 쪽 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때 법 해석이 다른 거죠. 그때 달라요야. 이게 무슨 검사야.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고. 진짜. 저질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린 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지들이 먼저 한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헌법학 전공자인 장용진이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관련된 조사부터 하고 탄핵 소추를 할 것이냐. 자, 관련된 조사를 생략하고 할 것이냐. 이거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고요. 그거는 국회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 조사를 하기 전에 국정조사가 먼저 있었죠.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열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증인 불러다가 다 진술 듣고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뭐. 예. 그래서 굳이 탄핵 소추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먼저 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걸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려면은 관련된 절차법이 따로 있어서 그 절차법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은요, 이게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다른 조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법론적인 주장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합법 불법을 가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힘당 애들은 입법론과 실제 법 해석을 뒤섞어가지고 불법이네 합법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법론,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먼저 조사부터 하자. 그렇게 탄핵 관련 법, 탄핵법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탄핵법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조사를 해야만이 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어거지인 겁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 애들은 어거지를 쓰는 거죠. 저질이에요, 저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저그들이 어거지를 쓰면은 국민들이 헷가닥 넘어가더라. 근데 국민들 많이 속여 먹어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이게 막말이 아니고 반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야, 제가 볼 때는 이런 국회의원부터 내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제 검사 탄핵은 문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검사 탄핵을 당한 사람은 모두 4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총 7명이었고요. 이번에 탄핵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4사람인데 첫 번째가 강백신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른바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신앙리 모임이 어쨌다 하는 그 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아주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라는 그런 게 딱 걸려 있습니다. 뭐? 네.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핸드폰 싹 뒤지지 마라.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뒤지지 마라. 였는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싹 뒤졌어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하드디스크 뒤지지 마라.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하드디스크를 뒤져가지고 거기 압수물을 가져갔어요. 위법이죠. 불법이죠. 이때 압수수색을 받았던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영장에 기록된 내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영장에 적힌 내용을 일부러 무시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관련된 처벌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강백신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엄희준입니다. 바로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최근에도 여러 지점에서 증거 조작, 모해 위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과거 깡패가, 성남 지역 깡패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모해 위증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엄희준 검사가 위증을 이렇게 종용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잖아요. 축구 좋아하고 SNS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 엄희준도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상용 검사가 있습니다. 박상용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 조작, 그리고 증거 조작, 그뿐만 아니라 위협과 협박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영철 검사죠. 장시호 증언 조작,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영철 차장검사는 2022년, 2023년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바나 컨텐츠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등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 김건희 봐주기 수사의 원조격 같은 자가 이자죠. 그러니까 이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주고 승승장구 진급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용도 참 화려하네요. 코바나 콘텐츠 기업 협찬 사건. 아니,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 이 전시회를 여는데 여러 기업들이 몰려와가지고 거액의 협찬금을 냅니다. 당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나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들이 낸 후원금은 뇌물로 볼 여지가 다분했던 거죠. 그리고 그중 몇 개 기업은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기업도 있었던 겁니다. 이거 빼박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아니라 성남FC가 받은 광고비까지 다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검사 새끼들이 왜 김건희, 윤석열은 이렇게 봐주게 한단 말입니까? 또 있죠.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사건. 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살았다는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 중에, 바로 그 건물에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더라. 근데 때마침 그 무렵에 윤석열 또는 검찰이 삼성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더라. 특히 삼성의 노조 탄압 사건 이런 게 당시 상당히 중요한 의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무렵에 아크로비스타 거기 삼성이 전세권 형성해 놓은 거기에 들어가 살았다면 이거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털어둔 놈이 누구? 김영철입니다.
장시호 문제는 이에 비하면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김영철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여요. 예. 아마 지금 김영철은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뭐 거의 뭐 미치다시피 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북부지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은 지금 아주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정치검사, 친윤검사, 이들이 줄줄이 탄핵을 당하는 것이 현실화된 겁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나는, 지들은 뭐만 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상집 분위기, 예, 아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검사 탄핵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최대 1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라고 드러나는 검사들, 네, 탄핵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얘들은 어쩌겠어요. 예. 검사들 중에는 이제 대놓고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지금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디올백 사건,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 불기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야. 왜? 아무도 그 불기소 처분장을 쓰려고 안 한다는 거지.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한다는 거야. 영원히 이름이 그 공소장에는 남을 것이고, 그러면 영구히 자기 자신은 출세길을 몰고 다 막힐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승승장구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한동훈마저도 지금 분위기가 꽤 안 좋죠. 한동훈이 당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흔들리고 한동훈은 당권도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검사가 자기가 총대 매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이 장악력이 급속도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지금 한쪽에서 몇 명은 탄핵 당해가 있고 또 이 몇 명은 다음 차례는 내 아닐까 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거 하면 나도 탄핵 당해 라면서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시키는 일을 안 하려 그래. 지금 어떤 신문에 보니까 김건희 이 불기소 처분을 뒤로 미룰 것 같다, 뭐 이런 기사 실제로 나고 있죠. 핑계는 뭐 다른 걸로 아주 그럴싸하게 됐습니다만, 그건 핑계일 따름이고, 어디까지나 드러나는 명분일 따름이고, 실제 내용은 뭐 아무도 그거를 공소장을 쓰려고 안 한다, 처분장을 쓰려고 안 하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와해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못 막아준다. 탄핵은 내가 당하지 지들이 당하나. 지들은 안 당하잖아. 당하면은 서러운 건 나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무작정 했다가는 큰일 난다. 나만 독박 피박 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분위기 이상하겠죠. 게다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보면 사실 사면초가 상태 아닙니까? 향후에 어떻게 뭐 정권이 바뀌게 되든 바뀌는 정권은 제일 먼저 검찰부터 조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당한 권한들 내려놓거나 뺏기게 될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이 꼬라지가 났다. 윤석열, 한동훈이 조금만 잘했어도, 아니 김건희만 안 설쳤어도, 아니 이원석이 똑바로 해줬어도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예, 표적이 되는 거죠. 웃대가리들의 정치적 욕심, 그들의 희생양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친윤 검사들한테까지 번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검찰의 이제 밑바닥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밑바닥 민심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분위기가 친윤 검사들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윤 검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계속 윤석열, 한동훈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똥꼬를 쪽쪽 빨아줄 것이냐, 그들이 싸고 난 똥을 치우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야 나도 내 살 길 찾아야겠다 라고 할 것이냐. 자, 이들까지 자기 살 길 찾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검찰 장악력은 붕괴가 되는 거겠죠.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런 조짐을 계속 이어왔어요.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확 치솟았다가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장악력이 급속히 와야 됐다가 또 어째어째 막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어째 또 그 장악력이 재건됐다가 또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와야 됐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장악력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악재가 터지는데 장악력이 뭐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일이 터졌을 때 잠시 주춤했다가 하지만 일이 좀 마무리되고 슬그머니 한 곱이 넘는 것 같다 싶으면 또 장악력이 되살아났다가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장악력이 또 붕괴됐다가 자 이렇게 반복되는데 점점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력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 검찰청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웅성웅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저들이 흔들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검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도록 몰아쳐가야 되죠. 독일이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어떻게 무력화시켰느냐. 끊임없이 연속된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공세 쫙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